이준석 후보는 지금 대선이 끝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측에 의한다면 만약에 10%가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이 당의 지속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어제 제가 그 CBS 한판 승부에 그분 개혁신당의 김철근 사무총장 오셔서 네. 제가 이제 인터뷰어가 됐었어요. 아, 인터뷰를 그렇군요. 하는 질문할 수 있는 사람이어서 여러 네. 가지를 여쭤봤죠. 그중에 이제 돈 문제는 확실하냐? 그랬더니 자기네들은 흑자 선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돈 때문에 돈을 많이 써서 이거 감당이 안 돼서 뭐 합당하려고 하거나 단일화하려고 그런 생각을 하지 마라 이러시던데 그래요?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그건 봐야죠. 아니지 않나 싶은데. 예, 네. 그러면 이제 이래요. 제가 알기로 국고보조금이 13억 정도가 지급된 걸로 알거든요. 근데 제가 들어보니 지금까지 이준석 후보를 위해서 대선 자금으로 쓴 비용이 네. 개혁신당에서 한 70억 정도 썼다고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래요? 나머지 돈은 다 외상은 아닐 거고 음. 뭔가 마련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후원금이 됐든 뭐가 됐든. 근데 후원금이 그 정도 모였다고 저는 안 보이기 때문에 네. 그럼 당비? 글쎄요. 그 당이 아마 당원이 한 8만인가 정도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당비를 얼마나 냈길래 10,000원씩 내면은 8억이고 그렇죠. 이제 그렇게 올라가는데 그렇죠. 예. 그새 운영비 같은 것도 썼을 거고 그쵸. 여러 예. 가지가 있어서 일단 보겠습니다. 뭐 그 당 내부에 그 당 내부에 뭐 돈 사정이야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당이 파산을 할 수도 있나요? 그것도- 파산이요? 네. 뭐 그럴 수 있죠. 아, 그래요? 파산이라는 거는 이제 예를 들어 뭐 채무 기일이 도래했는데 못 갚으면 그게 부도예요. 그게 파산이고. 그렇죠. 예, 그럼 이제 민사적으로 이제 무슨 뭐 강제 집행이 들어가는 거고 하는 거니까. 예. 그래요. 예. 근데 김철근 사무총장이 그 비용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 조금 의외네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들려오는 얘기는 사실은 대선 이전에도 되게 어려웠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도 조금 의외다. 그리고 그 얘기 아세요? 이준석 후보가 그 유세차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4번 유세차잖아요. 네. 4번 유세차가 이번 대선의 가장 희귀템이었대요. 희귀템. 차가 없다고. 네. 전국에서 몇 대가 없기 때문에 그거 발견하면 희귀템 지나간다 이렇게 그게 이제 얘기했다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네. 그래서 그 유세차를 좀 큰 거를 했다. 그러니까 여러 대 못 하니까 큰 거를 하면 좀 그래도 하나 하는 게 효과가 있어서 큰 거를 했는데 아마 몇 대 못 했다고 그 비용 꽤 들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그게 5톤짜리 했다고 전 들었는데 1억 가까이 들었을 겁니다. 아마 네, 그거 네. 운영하는데 그래서 이제 현수막을 좀 많이 붙였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이게 전국 선거가 그래서 엄청난 거예요. 저는 이제 어떤 면을 보냐면 네. 이제 돈도 돈인데요. 네. 자, 이준석 후보가 뭐 한 8% 나왔다. 3등. 그래서 뭐 젖잘싸. 그 다음이에요, 이제 그 다음. 그쵸. 자, 돈 문제 없다고 치고. 네. 자, 그러면 이제 그래 3등 했는데 한계도 보여주고 가능성도 보여줬다고 쳐요. 자, 원내 3석에 이제 야당이에요. 완벽한 야당으로 이제 투쟁을 하고 뭐 해야 되는데 투쟁할 수 있는 이제 힘이 약하죠. 원내 3석이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당장 내년 6월 3일이 아마 지방선거 날일 거예요. 똑같이 또. 그럼 이때 당으로서의 정체성을 보여주려면은 후보를 내야 됩니다. 조국 신당도 계속 후보를 막 보궐선거에 내고 했었잖아요. 네, 그랬죠. 이번 대선에는 못 냈지만. 네네. 그러면은 전국 선거, 지방 선거는 국회의원 선거랑 또 달라서 막 기초도 내야 되고 광역도 내야 되고 단체장도 기초, 광역 다 내야 되잖아요. 후보가 더 많아요. 이게 가능하냐? 그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어디를 낼 수 있느냐? 얼마나 낼 수 있느냐? 광역 후보는 낼 수 있느냐? 당선자는 몇 명이 나오냐? 이걸로 이제 판가름이 난단 말입니다. 그럴 수 있는 당 체제냐 아니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혁신당은 당이라기보다는 이준석 개인의 팬클럽이다. 이런 말이 많으니까. 그쵸. 네. 그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정상적인 정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아마 그 부분이 굉장히 부담이 될 거다. 예를 들어서 이준석 혼자 지역구 당선된 거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 화성시장 선거. 네. 뭐 그건 뭐 안 될 수 있다 치자 화성시의원, 기초의원은 여러 명 뽑으니까 그래도 한두 명은 당선자가 나와야 될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당선자 안 나왔다 만약에. 이준석 지역구에도 안 나왔다. 화성병에. 네네.
그럼 어떡할 거냐. 그것도 참 이런 모양새가 얘기가 그러네요.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준석의 정치 생명, 앞으로의 미래에까지 영향을 미치니까 머리 아플 겁니다. 그러니까. 예. 예. 근데 저는 이제 이준석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가장 이슈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 본인의 발언은 차치하고라도 단일화에 대한 이슈잖아요. 네. 근데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까지도 페이스북에 또 한 번 단일화에 대해서 읍소하는 글을 쓴 걸 보고 조금 의아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께서 어쨌든 사전투표를 전후로 해서 한 번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는 무산됐다. 우리 지금은 김문수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 단락이 됐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한 번 단일화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까지 한 번 더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왜 저렇게까지 읍소를 해야 되지라는 생각도 좀 했어요. 선거 때는 지고 있는 분은 뭐든지 합니다. 그냥 그렇게만 단순히 보아도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또 다른 어떤 생각이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죠. 이준석이랑 나중에 뭐 어떻게 하려고요? 그렇죠. 그거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이준석 안 한다고 했고 그때 와서 하면 진짜 돈 때문에 하는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정치 생명이 없는 거죠. 예. 그냥 거기까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네. 이제 실현 가능성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네. 그 이후에 또 만약 한다고 그래도 어떻게 될 거냐를 생각해 보면 그렇게 우리가 뭐 많이 비중을 두고 생각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자, 권성동 의원이 개인적으로 이준석 데려오려고 해도 네. 이준석도 지금 선뜻 못 오는 상황이고 당에서도 반대가 꽤 있을 거예요. 이미 선거 끝났기 때문에. 이준석이라는 분이 저희 당이 이따 쫓겨난 사람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건 안 바뀐단 말이에요. 구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 때니까 선거니까 좀 들어와라고 했지. 선거 끝나면 안면 몰수할 거예요. 그래서 요건이 안 되고 네. 두 번째는 설령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럼 정치 생명이 끝나요. 더 쉬워져요. 그래요. 이준석이라는 사람을 상대하기가 어떤 정치인도 이준석과 경쟁 관계에 있을 사람은 이준석을 상대하기가 너무 편하죠. 굳이 젓가락 얘기 안 하더라도 너는 소신이 뭐야? 넌 도대체 정체가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뭐냐 너는? 넌 누구니라고 물어볼 때 할 말이 없을걸요? 어쨌든 자신의 소신이 그냥 꺾여버린 거니까. 그렇죠. 네.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랑 절연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고 얘기했지 않냐. 근데 왜 들어와? 그럼 너도 윤통과 뭔가 윤통 묻히고 싶은 거냐? 너의 원래 생각은 뭐냐? 당신 젊어서 새로운 리더십을 창출할 수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뭐가 다른 거냐? 다른 게 없는데 왜 자꾸 나이 얘기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하긴 이번에 마지막 피날레 유세에서도 자신이 굉장히 좀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나는 구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다른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인정을 해요. 굉장히 그런 부분은 참 용기도 있고 생각도 바르다고 보는데 그 방식이 구태스럽다는 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그 발언 토론회 때 했던 그 발언도 왜 하려고 했는지는 알겠고 이준석 아니면 그 얘기 못 한다는 것도 제가 동의해요. 그래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그 방식으로 하는 게 맞았느냐. 그렇죠. 네. 그런 이슈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다음에 언론이 더 터뜨리게 하거나 충분히 직접적인 단어를 쓰지 않더라도 명사 2개와 동사 하나를 쓰지 않더라도 충분히 알아들을 만큼 전달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직접적인 얘기를 하지 않아도. 예. 네. 그런데 왜 그런 방법을 썼느냐. 시간이 없어서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미리 준비했다고 하니까. 네. 그런 부분은 구태죠. 그냥 나와서 자극적인 얘기하고 그다음에 사람들 흥분시키게 하고 결국 폭로하고 말싸움하고 끝나는 거. 터뜨리고 끝나는 거. 그렇죠. 네. 그래서 남는 거는 단어만 남지 본질은 덮여버렸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게 구태죠. 그러네요. 네.